요거 이제 KB 통계 5월 16일 요 이제 통계 자료도요. 이제 매주 이제 녹화를 하게 되면 녹화로 이제 다 전달해 드릴 겁니다. 요렇게 이제 같이 소통은 못해도 녹화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KB 통계는 이게 금요일쯤 떠요. 금요일 오후쯤 떠가지고 이게 좀 편집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토요일 날 이제 방송했던 건데 어쨌든 5월 16일 기준 한번 보죠. 요거 이제 주간 보도 자료에 보면 수도권 아파트가 보합권을 유지했다라고 나오는데 요게 지금 상승 흐름이 주춤하면서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일부 특정 지역들만 올라가고 나머지들이 전부 빠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매물이 쌓이고요. 예, 매물이 쌓이면서 지금 약간씩 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해주면서 다주택자분들이 똘똘한 한 채만 남기면서 뭔가 약간 일입지가 아닌 평택으로 따지면 지제나 고덕에서 조금만 외곽 지역으로 나가면은 가격이 눌리고 있어요. 지금 매물도 어느 정도 나오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가격이 눌리는 게요. 뭐 기존 대비 뭐 10% 넘게 빠졌냐? 그렇진 또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 어쨌든 간에 수도권 수도권 쪽이 그렇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낮은 상승률로 보합세를 유지. 경기도도 매매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서울에 요거 서울 지역인데 서울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부가 거의 다 서울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서울의 매수 우위 지수는 매도자의 관심이 높은 매도자의 관심이 높은 비중을 보인 57.2를 기록. 여전히 매수자의 관심보다 매도자의 문의가 훨씬 더 많은 상태. 양도세 한시적으로 배제해주는 그 효과가 나타난 건데 요게 이제 장기적으로 갈 거냐, 아니면 현재 망가지고 있는 이 경기 때문에 뭐 주가며 자산 시장이 지금 굉장히 충격을 받으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했는데, 사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이유는 화폐를 많이 뿌린 것도 있지만요, 결정적으로 전쟁 때문입니다. 뭐랄까, 이 코로나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처럼 공급이 망가진 거거든요. 이거를 개선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리만 올리는 부작용 때문에 빠르게 지금 가라앉고 있습니다. 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라앉고 있어가지고, 이 정도면은 과연 금리를 막 그렇게 미친 듯이 올릴 수 있을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확인해야 될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공급망이 망가져가지고 강제로 물건이 없어서,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 강제로 물건이 없어서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과주문을 했기 때문에 초인플레이션이 났던 겁니다. 과주문, 업체에서 분기마다 하던 거를 안 되니까 1년치, 안 되니까 2년치, 3년치를 미리 주문하다 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이런 인플레이션이 생긴 건데, 이게 너무 비싸니까 안 팔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너무 비싸니까 못 사는 거겠죠. 요런 현상들. 자, 어쨌든 매매 가격 5월 16일자 기준으로요. 평택, 오산, 안성, 화성 우리 4개의 시를 보고 있는데 없어요. 여기에는 없고요. 전년말 대비에도 없고요. 금주 하락률 상위에는 역시나 화성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평택이 화성을 따라서 갔거든요. 화성을 가격을 이렇게 추격하면 화성이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건데, 지금 평택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에서 멈췄습니다. 근데 화성이 내려와서 우리랑 인사하려고 그래요. 화성이 조금씩 평단가를 낮추면서 평택이랑 인사하려고 그래. 이거 지금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화성이 아주 꾸준히 빠지고 있습니다. 몇 달째. 자, 요거 보면요. 매매 경기 인천, 경기도는 전주 대비 0.01%, 인천도 0.01% 상승. 1주, 한 주에 0.01%가 상승한 거거든요. 극히 정상적인 상승이에요. 아주 그냥 평탄하게 보합거린 거거든요. 아주 미미하게 상승했다. 여기 써 있어요. 미미하게 상승했다. 안성이 0.14, 평택이 0.13 해서 약간 상승했다. 화성이 빠졌다 해서 여기 이제 안성, 평택이 그래도 상위, 경기도 매매 상승률 상위 지역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안성, 평택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증감률이고요. 21년도 12월 6일부터 보는 건데 전반적으로 빠지는 흐름을 보이는 지역들은 몇 없어요. 예, 매주 확인하듯이 세종, 예, 아주 두드러지게 빠지고 화성 두드러지게 빠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들 요런 전남 같은 게 빠졌다 회복했다 빠졌다 회복했다 할 뿐이지 전부 예, 뭐 천안 지역 그 GTX 호재가 바로 약발이 떨어졌죠. 안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몇몇 지역들을 빼고 나머지 지역들은 그래도 상승 중이에요. 주간 단위로 봤을 때 그 지역 전체 평균 가격은 상승 중입니다. 일부 급매물이 나와가지고 단지 내에 물건이 많고 뭐 이제 거래가 안 되고 뭐 이러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평당가는 올라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전세가. 전세가는 안성이 지금 혼자 나홀로 독주하고 있어요. 평택, 오산, 안성, 화성 중에서요. 안성이 전세 가격이 독주를 하고 있어요. 여기 역시나 전년말 대비. 전년말이면은 작년 요맘때하고 했을 때 5.64%가 뛴 거예요. 같은 주로 비교했을 때. 예. 그러니까는 전월세를 살고 있는 게 평택에서도 마찬가지지 아닙니까? 평택에서 지금 전월세 대이동 수요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평택에서요. 7, 8, 9월 요 언저리에 만기가 도래하시는 분들이 대이동을 하고 있어요. 구축 아파트들이 아마 당분간 가격이 조금씩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전월세 가격이. 그리고 아마도 매매가도 그로 인해서 다소 움직일 거예요. 지금 오히려 가격을 이끌었던 고덕 지제 쪽 그 바운더리에 있는 아파트들은 가격을 뭐랄까 소화를 못하고 예전에 이제 굉장히 좀 낮은 금액에 전 월세를 사셨던 분들이 대출이 안 나와가지고 집도 못 사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밀려나는 전월세 사셨던 분들이 조금씩 밀려나면서 주택이 옛날에 신축이었는데 조금 하향되면서 내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이제 채워주는 수요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올지 이런 게 이제 포인트가 될 겁니다. 미국에 이제 전에 트럼프가 왔다 가고 요번에 바이든이 또 왔다 갔잖아요. 삼성 더군다나 평택 대문짝만하게 써 있었거든요. 평택 삼성전자. 예.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대기업 뭐 이런 사람들 다 와가지고 정렬하고 브리핑하고 이랬거든요. 평택을 아마 미국에서도 할 겁니다. 그렇죠? 평택 미군 부대, 평택 삼성전자. 예. 평택이 이거는 뭐 지금 뭐 이렇다 쳐도 강제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금리 상승기라든가 대출 옥죄기 7월부터 더 심해지거든요. 대출이 안 나와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도 지금 주택시장이 굉장히 냉각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세를 보게 되면요. 경기도가 소폭 상승했다. 경기도 아파트 전세 가격은 상승은 했는데 소폭 상승했다. 그 중에 안성이 두드러지게 올라서 안성이 여기 상위 지역에 올라가 있어요. 안성 매매가, 전세가 다 올라요. 다 오르는데 지금 봐도 싼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세 월세도 싸요. 이분들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평택에 계시다가 안성으로 갑니다. 전월세 가격을 밀려가지고 기존에 신축 아파트에 뭐 1억 초중반 후반 이렇게 이제 살고 계셨던 분, 1억 후반대 살고 계셨던 분들이 지금 웬만한 구축 아파트건 뭐건 간에 다 1억씩 올랐어요. 전세가. 웬만한 것들은 다. 한 2년 새에. 그러니까 못해. 감당이 안 돼서 밀려서 가는 게 안성까지 가고 있어요. 근데 안성 가실 때 제가 말씀드렸죠. 안성으로 가는 순간 이제 뭐 무주택으로 뭐 하면서 청약을 뭐 이렇게 기다리고 했던 분들은 다 날라간다. 거긴 안성시다. 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성으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는 가는데 평택 거주 요건 6개월은 사라지는 겁니다.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그 거주 요건이 사라지고 기타 지역 그러니까 경기도 지역으로 넣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청약 시장이 굉장히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되는 데와 안 되는 데가 뚜렷하게.
저 이제 전세 가격 증감률을 보게 되면요. 역시나 뭐 전국적으로 6개 광역시가 지금 하락을 찍었고, 세종시는 아주 이제 좀 심하게 나왔고, 화성시는 하락을 멈춘 건가 한 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는 빠지고 있는데, 평택하고 요 안성 지역 있죠? 안성? 예, 안성은 지금 계속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이게 봤더니 평택 분들이 가서 올리는 것도 어느 정도 있더라. 평택 분들이 가서 올리는 것도 좀 있더라. 물론 이제 집이 당첨되셔가지고요. 예, 당첨되셔가지고 이제 입주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지금 밀려나시는 분들이 좀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강원도 쪽 올라가고 있고, 충북, 충남 전체적으로는 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매매가도 올라가고 전세가도 올라가고 다시 매매가가 올라가면서 전세가가 또 올라가고, 이 전세는 이제 6월 1일부터 요거 이제 그 과태료 부과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이제 좀 연장하려고 하거든요. 신고 기간, 과태료 부과 기간을 연장해 가지고 자진 신고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이 빅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결국은 전세가 반전세와, 즉 고액의 보증금과 월세가 이제 될 건데, 평택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몇몇 아파트들이 보증금 1억에 몇십만 원, 2억에 몇십만 원, 뭐 3억에 몇십만 원 이런 식인데, 조금씩 위로 지역을 넓혀서 올라가 보잖아요. 서울은 이미 몇 억에 몇백만 원이에요. 서울은. 예. 이미 그런 게 트렌드화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를 오로지 놓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 거예요. 점점. 예. 왜냐하면 전세도 어쨌든 이자 소득세처럼 뭔가 이렇게 발생한다, 공짜가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예, 부과를 시키려고 하는 게 이제 전월세 신고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뭐랄까 좀 이렇게 핀셋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인 거고, 반대로는 이제 그 밑에 깔려 있는 지하에서 이제 움직이는 돈들은 이제 노출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어가지고요. 아마도 내 집 마련을 계속 미루시고 계시다면은 방법을 달리 하셔야 돼요. 이제는 뭔가 그 지역에 맞춰서 전월세를 살고 계셔도 이게 단기간에 너무 막 올라가고 있는 추세여서, 금리가 오르면요 월세랑 이런 게 다 올라갑니다. 참고로요. 왜냐면은 수익률이라는 게 나와야 됩니다. 주택도 결국은 세를 넣으면 수익률이 나와야 되는데, 매매가가 올라갔으면 그 월세에 맞춰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내가 이자로 내야 되는 돈이 생겼네? 그러면은 월세를 올려야겠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가가 지금 뭐 하방 경직석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합으로 멈춰 있어도요, 전세가는 계속 올라가요. 왜냐면요, 불황에 사람들이 집을 안 사면 뭘 사죠? 전세를 살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지금 집이 조금 필요하신 분들은요, 진짜 아까처럼 그렇게 안성 뭐 가시고 하면 그 안성 쪽에 아예 집을 사시든가, 아니면 평택 쪽에 계시면은 평택에서 정말로 집을 사야 되는 그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매수자 매도자 동향 지수라는 거예요. 서울 57.2. 여기도 이제 보면 매수자는 매우 적고 매도자 문의가 많은 상태가 계속된다. 이 매수자분들은 집값이 올라갈 것 같으면은 뭐 미친 듯이 그 길차에 올라타기 위해서 뛰어들거든요. 굉장히 이제 그 불빛을 보고 쫓아다니는 것처럼 엄청난 속도로 달려드는데, 조금만 심리가 가라앉으면 바로 발을 빼버려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투자 개념으로 주택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주택이 이제 자산이고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맞는데, 어쨌든 내가 이 비용을 깔고 앉고 있든 아니면 다른 데에 지불을 하든 간에 어딘가엔 발붙이고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평택 같은 경우에 8억짜리 집을 내가 사요.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뭐 대출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매달 나가야 되는 돈, 관리비 때문에 나가야 되는 돈들이 있죠. 그 돈하고 내가 월세를 냈을 때 발생하는 돈하고 계산도 해봐야 되고, 또는 내가 전세를 오로지 현금으로 그걸 전세 살고 있든가, 또는 대출 받아서 전세를 살고 있든가 간에 매달 비용이 나가는 거는 거기서 거기에요. 물론 뭐 고가주택은 뭐 종부세나 재산세나 뭐 이런 것도 납부하시고 하는데,
고가 주택에 사시면은 뭐 그만큼 소득이 되고 뭐 이런 또 생활 여건이 되시는 거겠죠. 그런 것들. 예, 어쨌든 지금은 매도가 많다. 예, 상황이 뭐 그렇게 녹록치는 않다. 근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게 나쁜 건가?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가 좋은 건가? 또는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게 좋은 건가? 봤을 때 이 매도가 많음이라는 게 나쁜 뜻인가? 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그 위치에 있는 아파트를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도 있는 기회라고 보셔도 되니까요. 집이라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5억에 사서 4억이 됐다고 4억에 파실 거예요? 살아야 되는데? 왜냐면은 5억짜리가 4억이 됐다고 해가지고 전세가가 막 미친 듯이 빠지든가요? 월세가 막 빠지든가요? 비용을? 내가 1000에 100에 살았는데 시장이 안 좋다고 그게 1000에 90, 80 이렇게 내려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 예, 계속 올라가지. 왜냐면 생활 물가가 다 올라가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심리죠. 지수는 다 100 이상에서 놀아요. 몇몇 세종시하고 화성시를 빼고 나머지는 뭐 평택도 그렇고 오히려 평택은 지수는 올랐어요. 심리라는 게 집을 조금 더 이렇게 살려고 하는 자극 수요는 늘었거든요. 오산도 그렇고 안성은 그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평택의 같은 평수의 아파트들보다 안성의 신축 아파트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가격이 안성 쪽이 좀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안성에서 그 국도 따라 가지고 오면은 평택까지 접근성이 좋으니까 공도 쪽에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아예 시가 다르다. 위에 좀 넓은 데에 살고 계셨던 분들이 내려오셔가지고 안성이 평택시 무슨 구로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그 자료를 제가 진위 여부나 여러 가지 이제 확인해서 이제 보여드릴 건데 2047년 아직 멀었죠. 지금 2020년인데 앞으로 한 30년 가까이 지났을 때 그 대한민국의 그 소멸 예정 지역들이 있는데 거기에 평택은 빠져 있거든요. 평택은 소멸 예정 시가 아닌데 일부 시들은 소멸 예정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제가 확인해보고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심리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서 시장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약간의 이게 좀 층간소음이 있다. 서로 안 맞는다. 뭔가 접점이 찾아지고 있지 않은데 이 접점은요 이제 봐야겠지만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린다거나 대출이 조금 완화된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급격히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